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알려면 우선 정원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건 자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싹이 터 성장케 하는 비옥한 모판 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당신의 생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와 행복, 적절한 행위,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숙고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자신의 현재 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이처럼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눈부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울 때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응답해서 조화로운 상황과 바람직한 환경 등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도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더라도, 대다수의 인간은 외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세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세계가 외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에 떠올린 상상이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내적인 세계가 유일한 창조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드러난 외부 세계에서 발견되는 건 모두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리만을 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그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 들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화와 혼란, 결핍, 부자유 등을 제거하려면 우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란
당신의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이 생각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요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적 사고는 당신의 의식적 사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도관의 형태에 따라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지혜, 활력,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도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도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책의 각 장에는 마음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은 가난 대신의 풍요를, 미신과 무지 대신의 지혜를, 마음의 고통 대신의 평화를, 실패 대신의 성공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어둠 대신의 빛을, 불화 대신의 조화를, 공포 대신의 믿음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시인, 가수, 발명가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힘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위대한 오페라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가 한때 무대 공포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 목이 조이고 그로 인해 목구멍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나가 수많은 열성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카루소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분장실로 돌아가 느닷없이 외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나가 큰 나를 목졸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는 다시 무대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무대로 나가라. 큰 나가 나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싶단다. 카루소가 큰 나라고 말한 것은 그의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나가라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니까. 그러자 그의 잠재의식은 자기 내면의 활력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무대로 걸어나가 훌륭하고 당당한 태도로 노래를 불러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루소는 두 가지 차원의 마음, 즉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마음과 잠재적이고 불합리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즉 카루소가 말한 작은 나는 공포와 근심과 불안에 차있을 땐 당신의 잠재의식, 즉 큰 나 속에 일어난 부정적 감정이 풀려나와 현재의식을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감으로 넘쳐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위대한 카루소의 선례를 따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감정에게 단호하고 위험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조용히 해. 내가 대장이야. 나를 따르라.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 마음속 깊이 일어난 자아의 분별 없는 움직임에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을 건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볼수록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당신의 마음엔 조화로움과 평화가 가득히 밀려들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잠재적이라든가 종속적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배의 함교에 있는 선장이나 항해장과 같습니다. 그는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선원들이 보일러와 기계, 기구 등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함교에 있는 사람이 나침반과 6분의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결과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지시를 하게 되면 그들은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실의 선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선원들은 누구든 선장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장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선장은 그 배의 주인으로서 그의 명령은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현재의식은 선장으로서 당신의 배, 즉 당신의 육체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난 그런 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되풀이해서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게 이를 처리합니다. 나는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휴가 여행을 하든가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라고 자주 말하는 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평생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니나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베버리 힐스의 고급 쇼핑 구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로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뉴욕주의 버팔로에 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참이었습니다. 한 상점을 지나다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스페인산 가죽 숄더백이 니나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를 보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마터면 그녀는 난 그런 비싼 가방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때 마침 나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윈도 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가방은 내 거야. 저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고
난 마음속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그 물건을 받아들이도록 처리해 줄 거야. 그날 저녁 니나는 약혼자를 만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세련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숨을 죽이며 그녀는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발견했던 그 가방, 마음속으로 자기 것이라 결정한 바로 그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달성 권능을 가진 잠재의식에 내맡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내 것이 되었죠. 내가 필요로 하는 돈과 모든 물건을 다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보고입니다. 수개월 전 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루스라는 부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75세대 미망인으로 자식은 다 성장했습니다.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죠. 이따금 그런 삶이 부질없고 희망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당신의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진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실어 때때로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영적인 기질의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약 2주일간 줄곧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모퉁이 약방에서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대단히 신앙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분은 저에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밀월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섭리에 따라 결합된 건 저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지성의 덕택이란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루스는 보고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긍정적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창조적인 매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순간, 그녀의 잠재의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해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성이 충만한 그녀의 잠재의식이 신의 섭리에 따라 두 사람을 결합시킨 것입니다.